통계 분석 스킬. 이 통계 분석은요 하면은 되게 재밌다니까요. 자꾸 여러분 연습하시면. 네. 자, 이게요 여러분의 눈을 의심하실 겁니다. 거기 정답률 잠깐 보세요. 그게 오타가 아닙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이거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이게 아주 수능 역사 20년 동안 너무나 유명한 문제. 너무나 유명한 문제. 진짜로 4%의 정답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상당수가 3번으로 가고 5번으로 갔다는 거예요. 3번하고 5번이요. 맞죠? 근데 3번하고 5번의 공통점이 있어요. 잘 보세요 한번. 3번하고 5번의 공통점. 다 뭐가 있습니까? 네? 니은 디귿이 있는데 정답에도 니은이 있으니까 좀 센스 있게 좀 얘기해 주세요. 디귿. 디귿이 비밀이에요. 이 디귿 때문에 망한 거예요. 왜냐면 정답에는 디귿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정답을 단연코 거부하고 무려 80%가 넘어 56하고 28을 넘으면 80% 넘어요. 80% 넘은 애들이 동참했던 건 디귿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디귿의 비밀을 봐야 되겠죠? 자, 이건 이제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요거요. 자, 지금 표본이 뭐냐면요. 자, 조사 대상자가 A국의 인터넷 이용자입니다. 그죠? A국의 인터넷 이용자예요. 자, 제가 사회문화 할 때 뭐라 했냐면은 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0이라고 그랬어요. 0. 젊은 매체예요. 그래서 이 인터넷 이용자를 가지고 하면은 젊은 층의 여론이 대변돼요. 자, 그런데 디귿 보시죠. 눈에 띄어요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인터넷 이용자가 이렇게 국민으로까지 확대해 버렸어요. 이런 걸 우리는 언어 시간에 뭐라고 합니까? 일반화의 오류. 논리적 비약이라고요. 그러면은 아니 이런 걸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게요. 이런 거 읽을 필요 없이 딱 국민 나오는 순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딱 틀린 거죠. 일반화의 오류니까. 아시겠죠? 조심해야 돼요. 자, 어떤 지문에 대단히 부분적인 자료가 나와요. 여기서 부분적인 자료라고 하는 건 방금 나온 인터넷 이용자, 이런 게 이제 부분적인 자료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선지에 전체를 담고 있는 단어가 나와요. 예를 들면 국민. 지금 국민 나왔죠. 선지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요 패턴, 이게 바로 함정 패턴이에요. 사회문화라든가 특히나 사회문화예요. 사회문화에서 출제위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함정 패턴 중에 하나가 이 일반화의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거를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일반화 오류의 함정 패턴. 너무 기네요. 네. 뭔가 이렇게 짝퉁 냄새 나기도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일반화 오류의 함정 패턴. 다시 한번 일반화의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답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정답이라 착각. 그러니까 이것만 틀렸다고 했으면 당연히 아무런 일이 없었던 아주 무사태평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한 번씩 확인해 보죠. 기억 들어갑니다. 2000년 고졸 이하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섬세하게 가다듬으세요. 섬세하게. 자, 고졸 이하니까 고졸하고 중졸 이하를 플러스한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거기 표에 나와 있는 두 줄입니다. 두 줄. 그 두 줄이에요. 두 줄. 고졸하고 중졸 이하를 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응답자 중에서 사생활 침해가 늘어났다.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에요. 보고 있는 것의 오른쪽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는 항목 있죠? 자, 그것의 응답 비율이 16.5라 그랬습니다. 한번 돌아가 보죠. 사생활 침해가 늘어났다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6.5가 나오죠. 완벽한 오류예요. 왜냐? 퍼센티지가 나올 때는요. 퍼센트가 나올 때 내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죠? 더해서 100을 찾으라 했잖아요. 더해서 100이요. 그러면 더해서 100을 찾았어요.
깔끔하게 떨어지죠. 끝자리 보세요. 그죠? 소수점 이하를 안 남기고 깔끔하게 올려가지고 딱 100을 만든단 말이에요. 깔끔하게 100을 만든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 자체가 한 집단이, 한 집단. 한 집단이라고요. 그럼 요것도 한 집단이죠. 집단이 다르죠, 그러면. 집단이 다른데 어떻게 이 두 개를 더하냐고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사칙연산, 즉 더하기, 빼기, 나누기만 하라 했잖아요. 어디서? 같은 집단에서. 근데 이건 다른 집단이면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걸 왜 했냐고요. 그러니까 수능 당일날 그래도 보통 학생들이 한 1년 이상 이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거는 잘 안 틀려. 이걸 쉽게 안 더해요. 근데 일부 학생들만 더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안 걸려요. 잘 이렇게 낚시밥을 던져도 안 걸려요.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정말로 제 제자 중에 언수에 다 맞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탐 걔는 이제 서울대 가려고 이제 국사 포함해가지고 사탐 3개 중에서 다 맞았어요. 이거 딱 하나 틀렸어요. 찾아와가지고 자기 사회문화사 틀렸대요. 나 또 열받죠. 내가 제자가 하나 틀릴 테니까 너 혹시 이 문제 틀렸니? 그러니까 이 문제 틀렸대요. 물론 걔는 이제 서울대 갔어요. 근데 이 문제 틀렸대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솔직히 말해봐. 진짜 시험 당일날 이 글자 안 보였니? 너 이 글자, 요 글자 안 보였니? 그때 걔랑 나랑 거의 막역해요. 선생님 솔직히 얘기할까요? 그래서 해봐. 안 보였어요. 시험 당일날 이게 안 보였대요. 걔 눈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 외계인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조심하시라. 아니 글자가 지 눈앞에 있는데 안 보인다고 시험 당일날은요. 여러분 100분 동안 여러분들 100문제 풀어야 돼요. 100분 동안 100문제 풀다 보면 뒤로 갈수록 혼미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악착같이 막 국영수 아니죠. 국어, 영어, 한국사 물고 늘어진다고. 그러다 보면 이 선택 과목 할 때 극도의 어떤 그 최고의 상태에서 그걸 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서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그 다음에요. 니은입니다. 2000년의 경우 고졸의 학력 수준, 자, 고졸입니다. 응답자 중에서 생활이 편리해졌다. 자, 왼쪽입니다. 왼쪽 생활이 편리해졌다에 이전과 비슷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3.8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가보죠. 자,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그 고졸의 학력 순위가 여기네요. 생활이 편리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전과 비슷하와 그렇지 않다. 이건 더할 수 있죠. 왜? 같은 집단이잖아요. 같은 집단. 같은 집단일 때는 더하고 빼고 나누고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그 규칙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니은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니은 맞았고 디귿 틀렸고 그러면 이제 리을이 맞아야 되죠. 선지 구성상. 그죠? 네. 자, 그리고 리을에 있어서는 사실은 큰 논란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리을 한번 해보죠. 리을에도 교훈이 하나 있어요. 요 리을에도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자, 2007년의 경우입니다. 사생활 침해가 늘어났다에 그렇다와 편리해졌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 수보다 적다 그랬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여기서 그렇다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그렇다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건 공부 좀 하는 학생이 질문해요. 아니 선생님, 여기가 100%고 여기가 100%니까 얘와 얘는 다른 집단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그러지 마. 아니 일단은 항목이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시점이 같잖아요. 다시 한번, 항목이 동일하고 시점이 같으면 같은 애들한테 이 질문도 하고 이 질문도 했다라고 우리는 이미 전제라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는지? 이거를 2007년에 대졸 이상 모아놓고 한 집단한테는 요거 물어보고 그다음 명수가 다른 집단한테 이걸 물어보고 이러진 않는다고요.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안 써요. 예를 들어서 대졸 이상 A라고 하고 요거 쓰고 대졸 이상 B라고 하고 요걸 쓰고 해서 집단이 달랐음을 항목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표현하게 돼 있어. 그건 통계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분화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들은 한 항목으로 잡았다는 건 이 질문하고 이 질문을 동일한 집단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집단했기 때문에 비율이 크면 명수도 크게 돼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오케이.